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제36화 최적의 만성통증 치료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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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적의 만성통증 치료 방법을 드디어 얘기하는 날이군요. 네.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강의하는 여자 덕선 강사입니다. 맨날 헷갈려 덕선이.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만성피로 스나이퍼 의사 이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통증 탐정가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짱 제조기 트레이너 박묵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만성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네. 의사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물리치료사의 입장, 그리고 트레이너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정말 이걸 어떻게 치료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기해 준다 그러고 네. 저번에 원인만 쭉 얘기하고 네. 궁금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저 탐정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어디로 가?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나? 현재 뭐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의 차이를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분들이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일단은 이제 물리치료사니까 네. 간단하게 물리치료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라고 하면 정형외과에서 받는 전기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전기치료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막 어떤 액체 발라서 몸을 바르는 초음파 치료. 네. 전기 충격? 네. 전기 충격은 그 흡입기 같은 거 해가지고 저주파 치료기라고 해서 이렇게 네. 찌릿찌릿 자극받는 것도 있고, 네. 그거 아니면 뭐 충격파, 아니면 요새 많이 하는 고주파 이렇게 뜨겁게 막 열 올라오는, 아니면 핫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물리치료의 한 그냥 일부분 분야일 뿐이고요. 네. 전기치료는 일부분이고 네. 물리치료 안에는 뭐 도수치료나 운동치료, 뭐 재활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물리치료 안에 도수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전기치료인데 대부분은 그것만 알고 그것만 계시고요. 흔히들 네. 잘못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 뭐 도수치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말 그대로 도수, 손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건데, 환자가 아까 뭐 저희가 이 전화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신체 어떤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어요. 네.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그런 밸런스를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서 손은 이게 네. 손 숫자의 도수가 무슨 도수죠? 네. 도구, 뭐 이렇게 도구처럼 손을 사용한다 이런 이게 식으로. 카이로프랙틱이 한국말로 도수잖아요. 카이로플렉틱이 그것도 사실은 도수치료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이 이렇게 이꼴 네. 같다고 거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부분, 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근육이나 관절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도수치료. 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치료는 말 그대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밸런스를 잡아놨잖아요, 도수치료로.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두면 환자 스스로 한 게 없고 거의 다 대부분 치료사가 해줬기 때문에 네. 다시 재발이 되고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에만 좋아졌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걸 맞춰준 밸런스를 환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운동을 시켜주는 게 운동. 제가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내가 도수치료 20회하고 30회 했는데 네, 받을 땐 괜찮은데 안 받으니까 다시 원점이더라.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는 근본적인 뭐가 교정이 안 된 거겠네요. 거의 일시적으로 그 상태만 해결해 놓고 이제 환자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운동을 빼고
이렇게 도수만 해준다거나. 네, 저한테 이제 헬스장에 있다 보면 도수 치료를 받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네. 네, 어차피 다시 근육을 능동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효용없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 트레이너를 만날 때도 이렇게 박묵희 트레이너님처럼 물리치료를 아시면서 트레이너 하시는 분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너들이 좀 그런 게 무시하고 네. 그냥 운동만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게요. 저도 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막 MRI 찍어야 되는 CT 찍어야 되시는 환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안 오고요. 병원에 가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요즘에는 트레이너들이 뭐 한 세미나 같이 하루짜리 듣고 와서 좀 물리치료다 해서 따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좀 잘못되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운동 처방.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려면 병원에 가서 네. 올바른 물리치료사를 만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물리치료사인데 저 운동 트레이너 하시는 분은 거의 없. 박목희 트레이너밖에 없는 것 아, 같아요. 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이 박트레이너밖에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리치료사 중에서 이렇게 운동 요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은 박상구 물리치료사 말고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오늘 유일무이하신 분들이 오셨군요. 네. 자, 그러면 또 도수치료가 이제 그렇게 손을 이용하는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같네요. 제가 이제 환자들 몸의 대사를 교정해 줄 때 네. 음식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식이 습관이라든지 뭘 먹어야 된다. 그게 마치 운동요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병원에서 뭐 주사를 맞거나 뭐 이렇게 치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수 치료라 그러면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먹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고 요거 자체가 본인 스스로 운동하는 요법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러네요. 네. 네. 보통 제가 많이 교정해주는 것들 중에 앉아 계시는 자세를 많이 교정을 해드리는데, 앉는 자세. 네, 지금도 이렇게 다들 앉아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대칭적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한쪽으로 치우쳐지기 마련인데 네. 보통은 이제 좌우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치우치는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누가 짚어주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한 그런- 자세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알아야 내가 왼쪽으로 평소에 많이 기울이고 있으면 운동은 그 반대로 자꾸 해줄 줄 알아야만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누가 짚어주느냐 그게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아. 짚어줄 수 있는 부분. 근데 네. 그거를 짚어주는 물리치료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그런 걸 이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무브먼트에서 맞습니다. 무브먼트를 네. 페이스북에서 한번 검색해. 검색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내용이 네. 상당히 심오하더라고요. 아, 네. 세계적인 추세가 좀 움직임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요? 물리치료에서 그렇죠. 역사를 보게 되면 네. 네, 역사를 쭉 공부하게 되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동적인 거에서 자꾸 능동적인 걸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저 환자 스스로 네.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쪽으로. 국내에도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제가 학부생 때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논문 쓰셨어요. 네, 논문에 졸업 논문으로 썼는데 중고령자가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 이용 현황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가지고 세계년도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했더니 아직까지는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방보다는 한방 쪽으로 많이 가는 쪽이 많이 그러니까 좀 나왔어요. 뭐 약간 결리고 이러면 침 맞으러 가죠. 네, 가서 침 맞으러 가고 한약 맞아요. 지어 먹고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게 하다- 아직도 많군요. 네, 네. 아직까지도 그런 비율이 훨씬 높았고 네. 65세 이상 됐을 때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이용 빈도가 높았고 네, 그렇게 결과 나왔더라고요. 근데 침 맞으러 가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네. 쪼이는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 뜨는 전기치료 기구. 전기치료 그거를 요즘에 또 해주기도 하시니까. 그렇죠. 네. 네. 하지만 그런 걸로 충분히 좀 치료가 안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운동 치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냥 결과만 보고 결과를 좀 통증을 경감시키는 쪽으로만 계속 의료 이용 형태가 있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좀 그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용산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동을 예방 프로그램 해서 나가거든요. 네. 그 격주로 해서. 근데 그분들 보면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아,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때뿐이다. 그때뿐이다. 네, 네. 이게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려면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 물리치료사를 통한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뭐 싶은 네. 저는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원인을 어떻게 찾는지 맞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네. 좀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증의 원인은 통증 부위에 있지 않고 다른 부위에 있다고 네.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요것도 설명할 아, 때 네. 뭐 네. 요 전부에서도 뭐 물컵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또 엄마와 딸의 청소 얘기를 한번 네네. 해드려 볼게요. 이제 대청소를 이제 집에서 계획을 했어요. 네. 집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엄마와 딸이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청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딸이 그 주말에 약속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엄마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청소를 해서 청소는 다 끝냈는데 다음날에 병이 나버렸습니다. 네. 통증이 생긴 거죠. 네. 엄마의 이름이 허리고요. 딸의 이름이 고관절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허리가 아픈 이유는 고관절이 자기 일을 잘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 일을 대신해서 허리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시죠. 네네. 그래서 허리 아프면 허리에만 무슨 치료를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렇죠. 뭐 네. 전기 치료를 한다거나 핫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가시는데 네네. 사실은 움직일 때 이렇게 생활하면 허리도 움직이고 고관절도 움직이고 다 등도 연결돼 움직이고 있죠. 다 연결이 돼 네네. 있는데 보통은 허리는 피해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등이나 고관절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허리가 되게 부담이 얘가 많이 무리에 그 여기에 무리가 간 거군요. 갈 수밖에 없는, 네. 그 엄마를 안 도와줘가지고 딸이. 그렇죠. 이 전체- 딸이 나쁜 딸이네. 네, 나쁜 딸이죠. 그래서 다 같이 좀 네, 전체적인 거예요. 보면은. 도와줄 수 있게끔 목을 아니 바꿔줘야. 저도 보면 이런 걸 많이 봐요. 네. 이 사람 무릎이 아픈데 네네. 실제로 사진적 보면 무릎에는 이상이 없고 그렇죠. 오히려 골반 밸런스가 안 맞고 맞습니다. 발이 밑에서 이제 디디는 게 네. 안면체가 틀리고 맞아요. 그 중간에 무릎으로 다 이게 피해를 많이 보는 쪽이죠. 무릎으로 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 뭐 아빠랑 아들이 뭐 놀아서 아빠가 무릎으로 갈까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데 이 사람은 무릎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거꾸로 허리 쪽이랑 발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깔창도 많이 까시고. 어, 네.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가 되는데 그거 없이 그 부위가 아파요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거기만 계속 치료하니까 맞아요. 다시 재발이 되죠. 아프고 또 아프고 이러 나는 침 맞았는데라고 네.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원인이 아닌 결과만 계속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일단 어깨가 뻣뻣하고 막 목 뒤가 뻣뻣하고 그러면 이제 마사지 많이 받으러 가잖아요. 마사지. 네. 그렇죠. 마사지를 많이 받으러 가는데 마사지를 받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고 마사지가 그런 어깨 목 통증에 어떤 뭐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 한번 우리 저 몸짱 제조이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젖산이 쌓였다고 그래서 만성 통증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부위를 자꾸 문지르고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압력과 압박을 했다가 뗄 때 자꾸 혈액이 순환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피로가 풀리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젖산이 해소가 해소가 되려면 되는 거죠.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네, 되니까. 네.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돼 있다던가 네네. 그리고 뭐 어느 한 근육이 짧아져 있다던가 그 자세를 고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재발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그 어깨 위치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만성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모르면 그건 평생 마사지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마사지 다녀오면 시원하거든요. 네, 또 아프고 네. 며칠 그것도 지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마사지도 중독이 돼 버리면 나중에 효과가 없습니다. 아 얘도 아, 내성이 자꾸 생긴 갔다가. 거예요? 그쵸. 아. 그래서 저희 도수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꼭 물어보는 게 혹시 마사지 자주 받으시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저희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옛날에 마사지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한 좋은 쪽. 한 8년에서 한 7, 8년 건전 마사지. 네. 근데 8년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또 건전을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뭐 생활이 다 건전하니까. 네. 근데 마사지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몸의 전신의 통증이 오는 원인도 잘 몰랐고 뭐 구조적인 어떤 밸런스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그랬죠. 근데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걸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교정하고 뉴트리션 교정하고 영양소 밸런스 맞추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그러니까 통증이 점점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거 보니까 저도 사진 찍어보니까 약간 일자목도 있고 네.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약간 이 다리도 좀 안 좋고 그러면서 액티브한 운동을 이제 또 우리 박 트레너랑 같이 우리 저 밤 내기 하면서 네네. 밤 내기 아니죠 족발 내기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아파요. 마사지를 어. 받는 시간이 아까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외국을 가가지고 뭐 외국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마사지 받잖아요. 근데 아프지도 않은데 이걸 왜 내가 이거 누워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거의 다 없어지고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아요 운동으로. 그러니까 마사지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저희 이제 가족이 그 마사지를 막 몇 회씩을 끊어놓고 네네. 네. 그냥 안 좋을 때 가라 이렇게 그렇게 받으면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뜻 같은데 하도 안 가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니 갈 필요를 못 느끼는데 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순환이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생각이. 그래서 이제 마사지랑은 이제 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파스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도 원인 그 원인을 제대로 치료를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맞습니다. 하나겠대요. 그러니까 마사지도 있지만 또 파스 붙여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동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자세로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맞아요. 네. 또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런 도수치료 병원이 네. 한 5년 정도 이 사이에 되게 많이 붐이 일어났는데 네. 이제 도수치료 공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써요. 공장. 네. 마치 이런 마사지 하는 거를 도수치료실에서 실비 지원 받으면서 치료사들이 그냥 마사지식으로 많이 해주고 네네. 그 이후에 제가 꼭 필요한 게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마사지로 환자들 만족만 시키고 그냥 돈 받고 네. 보내주는 식의 네네. 그런 병원들이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도 사실은 그런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마사지 병원이네요. 맞아요. 마사지 병원이라고 저희가 네. 표현을 하는데 조금 고급진 마사지 왜냐하면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네. 그리고 돈도 싸요. 사실 실비 지원 받고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싶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쁜 병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마사지 병원. 네. 진짜로 네. 원인을 교정해 주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뭐 괜찮을지 몰라도 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박상구 치료사님한테도 막 병원에 돌고 돌다가 많이 오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그쵸. 해결을 그런 해주셨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은 만성질환이라는 게 아까 제가 3개월 네. 넘으면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한 거의 10년 동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막 계속 아프진 않죠.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팠다가 또 괜찮았다, 아팠다 괜찮았다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이제 물컵에서 네네. 가득 찼으니까 부하를 받을 때 이제 아파졌다가 네. 또 부하 안 받을 때는 그냥 가득 찬 상태 괜찮다가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또 계속 재발이 그렇죠. 어떤 부위든지 처음에는 괜찮다가 계속 자극과 스트레스와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한도 넘어가면 이게 통증으로 이제 유발되잖아요. 네. 그거를 센서티제이션, 네. 센서타이제이션, 네. 그러니까 민감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감도를 떨어뜨려 주려고 그러면은 단지 통증 완화하는 뭐 주사나 뭐 이런 그런 걸로 안 되고 원인을 갖다가 그 균형이 안 맞는 걸 교정해주고 어디로 로딩이 많이 가면 근육의 밸런스 잡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물컵이 안 넘치게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제 물컵을 얘기해 주셔서 좋네요 기분이. 적절한 비유. 네.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마사지 병원이 많은 것처럼 일반의 통증 병원도 우리가 아프면 가는 병원도 보면은 일단 아프면 무조건 가서 MRI 찍고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시술 같은 걸 많이 하죠. 네. 뭐 통증 완화하는 뭐 주사라든지 네.
어떤 뭐 신경 차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병원이 많아요. 하면은 이제 그때는 좀 난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물론 너무 연세가 많고 너무나 많이 퇴행이 돼 있어서 그분한테 이분은 안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도 있다라는 결과도 있어요. 그런 맞아요. 선택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병원에는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나이와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런 치료로 조금 과잉되게 진료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원인에 대한 설명과 네. 생활 습관, 식이 습관,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줘서 스스로 자신의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네.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트레이너들은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방. 네. 네. 아프기 전에 네. 공격적으로 아프기 전에 잘못된 습관을 운동을 통해서 좀 예방식으로 해서 트레이너들이 자꾸 그거를 그 회원들을 좀 이렇게 안 아프게 네네.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어요? 꾸준한 운동이죠. 어. 자세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자세. 자세로 네네. 꾸준한 운동을 하게 되면 혼자 막 가서 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네, 트레이너가 있는 곳에 가서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네. 트레이너를 통해서 자세를 교정받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병으로 가지 않는 예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보니까 운동 방법을 여러 개를 배울 필요가 없이 진짜 간단하게 한두 개, 두세 개만 알아도 네네. 제가 이제 박태현이랑 운동할 때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밑에 그 헬스클럽이 있어서 거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저거 박태현이가 하지 말랬는지 다 잘못하고 있죠. 너무 많은 거예요. 허리를 과도하게 꺾는다던가 네. 너무 많어. 네. 그래가지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습득한 것 중에서 잘 되는 거 네네. 그것만 계속 집중적으로 그냥 해도. 하고 네네. 해도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어설피 아는 분들이 그쵸. 네,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심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통증이 한 부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신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처럼 기능학을 보는 병원에 가서 네. 그 원인들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사실 전신 통증은 약간 자가면역성 통증이랑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자가면역성 통증과 만성 피로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는 관절이 아픈 거고 네. 강직성 척추하면 척추가 아픈 거고 섬유근통은 근육이 아픈 거잖아요. 네. 전신 염증을 조종할 수 있는 장누수 문제, 장애 나쁜균들 증식, 그다음에 스트레스 문제,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오메가 3가 부족한지, 네. 이런 것들을 쭉 봐서 교정하면 전신의 염증이 가라앉고 네. 거기서 남아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 탐정과 같은 물리치료사 네. 네. 그 부분을 교정받고 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운동 방법을 받아서 그거에 대로 하나씩 하다 보면 거의 만성 통증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제 생각에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트레이너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만성 통증을 까지 그렇죠. 탐정가가 탐정해서 스나이퍼가 쏘고 네네. 몸짱으로 이제 제재를 만들어- 만들어버리고 네. 절대로면 통증이 생기지 않겠네요. 네. 더 이상 통증이 생기지 않게 강하게 만들어버리고 네. 근데 요즘 여성들은 요가나 필라테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또 어떤가요? 두 분이 보셨을 때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겉에 보이는 근육이 있고 속근육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남성분들은 약간 젊으신 분들 특히 자기 밸런스를 깨진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그 강한 무게로 좀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이제 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속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남성분들에게도요? 오히려 남성분들. 네. 여성분들은 너무 유연하신데 네.
좀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웨이트 트레이닝, 저항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그 반대네요. 여성들은 오히려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것도 네. 도움이 되고 남성분들은 반대로 이런 네. 운동을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걸 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됐어. 있죠. 여성분들이 네. 근육량이 적어서 문제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가를 해버리면 네. 오히려 또 더 근육이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너무 과하게 유연해도 네. 통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연성 운동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을 좀 키워줄 필요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필라테스 여자분들 네. 네. 아, 근력이 필라테스가 들어간- 요가보다는 조금 더 근력을 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네. 해보셨나요? 네, 해봤는데 네. 아주 그냥 땀이 철철 흐르면서 네네. 스피닝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던데요. 스피닝은- 스피닝도 제가 최근에 그걸로 살을 뺐는데 이제 스피닝하면서 옆에 회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잘못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잘못된 자세예요. 네, 제 치료사로서 봤을 때 다들 아주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 통증이 없는 이유는 아직 물컵이 가득 안 차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물컵을 계속 물을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운동하면서 물을 계속 채우고 있네요. 나쁜 걸 채우고 있는 언젠간 아파질 네. 수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트레이너 분들이 스피닝 강사분들이 많거든요. 네. 고관절 엄청 아파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자세로 계속 하다 보니까 엄청 그거는- 고강도의 네, 운동이라 고강도니까 네. 너무 무리하게 또 하다 보니까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든지 적절하게 적절한 알고, 게. 네, 네. 제대로 알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 200에서 300만 명이래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계시고 하루 평균 그 진통제 부작용으로 한 100명이 사망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증 원인을 모르고 병원에서는 쉽게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돼 있고 맞아요. 사실은 그 엔세드 같은 아스피린 같은 약 때문에 위장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거의 콩 먹듯이 드시는 노인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콩 먹듯이. 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와서 설명하시죠. 저렇게 드셔도 되는 거냐. 네네네. 개보린을 거의 콩 먹듯이 드신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많습니다. 되게 네. 많아요. 네.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우리가 사실은 이 몸의 어떤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지만 통증을 지약하는 거는 사실은 다 뇌로 가서 그렇죠. 네. 지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이 통증을 가라앉힌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뇌의 스트레스를 낮추면 통증이 가라앉는다. 네. 왜냐하면 뇌도 역치가 있거든요. 예. 스트레스를 받아낼 수 있는 역치가 있는데 네. 장누수가 있어서 장에서 들어오고 네. 밸런스가 안 맞아서 구조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누가 속색이고 네. 그럼 머릿속에 이제 완전 부하 완전 상태요. 부하 상태가 돼버리면 그 마치 그거는 이제 무거운 걸 계속 짊어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허리가 계속 부하가 세져가지고 역치를 넘어서는 것처럼 네네. 물컵이 넘치는 것처럼 네. 머리가 물컵이 넘쳐버리면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실제 그거를 이제 그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니 그 생각을 비우는 거 머릿속에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를 좀 정보를 갖다 줄이고 네. 명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정신 통증이 거의 진통제만한 몰핀만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멍 때리기. 네. 도움이 돼요. 대회 그래서 멍 때리는 거를 처방을 하는 이제 해드리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멍을 안 때려지면 이제 뭐 집에서 잠깐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그런 명상을 너무 못하는 분들은 그 플로팅에 네. 들어가서 그냥 떠 있으면 네. 명상이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머릿속이 너무 꽉 차 있으면 통증이 올 수가 있다. 네. 그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당연히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근육 수축하지 네. 긴장되지 그럼 혈류가 줄어들지 말초에 혈류가 줄면 산소 공급이 덜 되지 그러면 당연히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가 몸의 체온을 낮추기 때문에 손발이 차지잖아요. 네네. 스트레스 받으면. 네. 네. 그러면 또 통증이 심해지는 거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머릿속에 어떤 그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통증에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제
만성 통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런 통증 분야에 대해서도 더 다루고 싶은 주제나 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주제로 선정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나와주신 이 탐정가와 몸짱 제조하시는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